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개벽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후천 개벽 시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본문을 공부했고 오늘 이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학문이나 지식이나 남이 미처 손대지 못한 것을 손대어서 일가를 이뤄야 세상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니 지금 교학 공부를 잘 해놓으면 돌아온 세상에 큰 학자 행세를 하게 될 것이다. 정산종 목사님께 산울한 한해치에 말씀하셨으니까 학문이나 지식 이것은 남이 손대기 전에 내가 거기다 손대서 일가를 이루어야 세상에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학문 연구라는 게 결국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고 지식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가서 배우는 건데 그런 학문의 발달을 위해서 이제 남이 손대지 않은 것 미개척 분야를 개척해서 가르칠 때 일과를 이뤄서 세상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 지금 현 사회가 그런 사회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선천시대는 이제 밤의 시대잖아요. 밤의 시대이기 때문에 밤이라는 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식구끼리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 내 집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껏 있었던 거. 낮에 같으면 뭐 물건을 사오든지 또 음식을 사오든지 하는데 밤에는 우리 집에 있는 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선천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배웠던 수학을 어머니가 배우고 어머니가 배웠던 수학을 손녀에 가르치고 그렇게 가정은 할머니, 어머니, 손자 이렇게 쭉 가르쳐 놓은 것을 다 이것이 이용해서 써도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육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 별로 없었어요. 교육기관도 없지만 교육이 필요 없어도 그냥 농사 짓고 집에서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농사면 농사 뭐 그런 일만 쭉 계속 하고 있으면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후천개벽 시대는 낮의 시대잖아요. 낮의 시대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식구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 나가죠. 밖으로 다 나가.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것을 섭취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형제간이 많고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이 다 공부로 가고 직장에 가고 없는데 어머님이 이제 쓰러지셨어요. 마당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럼 자녀가 아무리 있어도 다 나가고 없는데 마침 옆집에서나 그 다른 데서 일하던 일꾼 아저씨들이 저희 어머님이 마당에 쓰러진 걸 보고 병원에 가서 연락을 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낮의 시대는 가족인이 아니라 모든 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밤의 시대는 우리가 우리 일만 하는 거예요. 낮의 시대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즘 보면은 버스에서도 누가 넘어져서 보면 이렇게 심폐소생을 해서 일으키고 길 가다가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남이 도와줬지 우리 식구들하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밤의 시대는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우리 식구가 해결해야 되는데 낮의 시대는 다 돌아다니니까 우리 식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나면 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 식구는 밤에만 만나요. 그럼 낮에 동안 만나는 사람 다 누구만 밖에 사람을 만나요. 밖에 사람하고 나하고 삶의 문제, 질의 문제, 이런 행복의 문제가 이렇게 달려있지 우리 가족에는 안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 속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자녀가 아무리만 해도 어머니를 도와서 무슨 일을 하기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밖에 있는 것을 많이 알아야 밖에 있는 걸 잘 만나야 하는데 그런 거 그렇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저렇게 학문 지식도 남의 손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한 것을 손대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교학 공부를 잘 해놓으면 교학은 원불교학 공부죠. 지금 교학 공부 이것이 이제 원불교학 공부죠. 원불교학 공부를 잘 해놓으면 돌아와서 큰 학자 행사를 할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도학을 공부를 하면 결국 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도는 만사만리의 근본이거든.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된 자리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돼서 돌아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말하는데 잘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보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불교학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이제 그 좌선을 많이 하면은 연불을 많이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얼굴 혈색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좌선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공부를 했는데 좌선하고 연불에서 수양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그 건강이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질까? 제가 지금 이제 일생을 사는데 한 30년 전에 서울 연세대학교 때 그 의대 교수가 원불교 교도이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유암 환자, 그때만 유암이 한국에 많은데 유암 환자가 많은데 유암 환자를 당시 그때 말로 유암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마음에서 오는 것이 그때 말로 70% 이상이다. 유가 나빠지는 원인이 마음을 잘못 써서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그때 말로는 심인성 원인이, 유암을 이제 없애고 치료도 해야지만 유암이 오지 않게 하는 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유암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심인성, 마음 힘자에다가 원인 인자에다가 마음이 원인이 돼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유가 나빠져 가지고 그것이 유암이 돼서 환자가 된다. 요즘 말로 이게 스트레스죠. 유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 고혈압도 그렇고 모든 것 화가 많이 나오니 신장 간도 나빠지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9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다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유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과학으로 발달된 그 몸의 신체의 근본이 뭐냐,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인이 된 모든 병의 근본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신수양이고 연불이고 좌선이기 때문에 좌선 잘하면 그 대종사님께서 그 과학을 모르셔서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것이 아니고 과학이 증명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돌아온 시대의 견성한 학자, 과학이 발달하면 내 법문이 다 과학적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체 병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 공부는 어때요? 원불교학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가르쳐서 그대로 가면 큰 행세를 하는, 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 대종사님 법이라는 게 제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졸업하고 저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 원불교를 많이 믿었으면 많이 출가를 해서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원불교 법을 모르니까 출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법을 많이 펴서 교도를 많이 만들고 교도가 많아지면서 원불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출가를 많이 하고 교도가 많이 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이제 담배를 피우지 말라가 이게 보통고 십계문이에요. 보통고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합반을 해요. 그래가지고 숭산 박길진 총장님한테 대종경을 공부를 합니다. 합반해서 이제 어른이 이제 큰 어른이시니까 강의를 다 따로따로 못하니까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장님이시니까 숭산 총장님께 배우는데 회의 때문에 늦게 오시기도 하고 결강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칠판에다가 종교와 인생 그렇게 써요. 인생. 종교라는 건 사람이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야 된다. 종교를 갖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게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 선배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렇게 보통급 십계문에 있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사회는 남자들이 거의 다 담배를 피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곤방돼 가지고 할머니도 피고 할아버지도 피고 이제 거의 다 담배를 이렇게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들이 세상 살기 위해서 담배를 다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를 보통급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교도들이 그 계문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문 법명을 받을 때 보통급 십계문을 주는데 그러면 원불교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 여자들은 이제 대종사님 법에 대한 생각만 하니까 현실을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할머니 노인 되면 조금 시골에서 피웠지만 그때 세상에서 여자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울 때니까. 근데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일반 사회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남자들이 직장에 이제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도 있고 하면서 사회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농경이니까 동네 불학생활 많이 하다가 이제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 시설이 늘어나니까 그런 그 도청, 시청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니까 남자들이 자연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선비 정신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남하고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서로 어려울 때 담배를 이렇게 서로 주고 나도 피고 불도 붙여주고 또 붙여주고 하면서 어디 사세요? 뭐 무슨 성이 어디요? 이렇게 학교는 어디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해가지고 말을 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 나왔어? 이렇게는 못한다. 그럼 담배를 피우면서 교제를 하고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그럴듯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버님은 담배를 피우시고 어머니는 안 피우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자들이 막 여학생들이 막 토론을 막 하면 남학생들이 나중에는 막 그래 그때 남학생 수가 적고 여자가 많았어요. 이게 알았다고 대종사님 법이 옳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 그런데 제가 교도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종교를 신앙을 하면서 인생이 좋아져야 되고 인생을 사는데 종교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인생을 살 때 담배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피우고 있는 담배를 끊으려면 원불교 교도가 되면 이제 끊으라고 어렵게 끊고 그래서 이제 담배 안 끊었다고 박수 쳐주고 저희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면 원불교 교도를 많이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담배를 안 피우는 계문을 지키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30년 더 지나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2, 30년 전에는 담배를 이제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안 피우냐면 이주일, 우리가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보면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은 담배를 피워서 많이 피워서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목에다 뭐 이렇게 막 그 숨을 잘 못 쉬니까 보호대를 다 차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희를 담배를 피우지 마라. 나는 옛날에 모르고 피웠다. 그렇게 막 하고 다녀도 그래도 담배 지금도 피우잖아. 나중에 담배값에다 이제 막 옛날에는 그 서양 배우들이 막 멋진 배우들이 막 담뱃대를 물고 피우고 영화에 나오고 막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선전에도 쓰고 영화에서도 많이 피웠는데 지금 영화에도 안 피우고 담배 문구가 그렇게 선정적인 문구는 없을 뿐더러 담배값에는 담배 가게는 전부 다 안 좋은 막 그 사진도 해놓고 경고문을 많이 넣을 정도로 지금 현재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 교화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속에서 13시간을 타고 나면 LA 갈 때 다 몸에서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보통 교화할 때는 교도님들이 저희들한테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안 나는데 그게 담배 냄새가 참 복잡하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비행기에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됐어요. 또 식당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그래서 담배 피우는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이 나눠졌어요. 그 이제 제가 한국에 오니까 휴게소 가니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이 세상 전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하면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더 적고 이것이 더 금연구역이 많잖아요. 우주적으로 보면 엄청나요. 저희 휴게소 가도 흡연구역이 작잖아요. 식당에 가도 작고. 그러면 전 세계 교도 사람들이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안 피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휴게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불교 보통급 10계문에 계문이 들었지 않으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비행기 회사에서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회사 사장이 안 피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변화 자체적으로 자연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제 남동생 친구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슴에다 뭘 달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뭘 달고 왔냐 그랬더니, 누나, 나 여기 금연학교 다녀, 지금. 왜 금연학교를 다녀? 네가 담배를 안 피우면 되지, 그랬더니. 내가 안 피우는데 자꾸 피우게 되고, 또 친구들 만나면 또 자꾸 피우라고 하고, 그래서 끊었다 또 피우고, 끊었다 또 피우고, 도저히 안 되고, 이제 건강상 안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담배를 권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게다가 그 금연학교 표를 붙이고 다닌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에다 뭐 학교 다니고 명찰 달듯이 달고 다니더라. 그렇게 담배 끊기가 어려워. 또 사회 사람들에 도와줘요. 사회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지금은 뭐 자녀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담배 연병이를 많다도 나쁘다 해가지고 가족에게도 문제가 되든지 안 피고 어디 가서 피냐? 어린애가 있으면 저 밖에 나가서 피잖아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 길 건너가서 피고 그런 경우 가끔 보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저는 아까 말씀 대종사님 법이 그냥 만들어 놓으셔서 그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은 돌아오는 세상을 향해서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여름에는 추동복을 입고 다니면서 쇼를 하고 겨울에는 그 다음에 봄, 여름 옷을 입고 쇼를 합니다. 겨울에 모델들이 여름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 추운데 다니고 또 여름에 그 패션쇼 할 때 가면 막 더울 때 두터운 옷을 입고 더움을 참으면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오고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걸 향해서 옷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3, 4개월 앞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이 후천계백 세상에 오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법을 내놓는 거지. 내가 이 법이라는 걸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놓은 법이기 때문에 대종사님 내놓으신 원불교학 이 공부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온 세상에 맞는 법이다. 돌아온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밝히는 것인데 돌아온 세상에 어떤 원리로 살아야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바르게 산다는 거에 바탕에서 원불교학을 내놨기 때문에 교학 공부를 하면 아까 후천개벽 시대에 대해서 남이 비쳐 손대기는 전에 손을 대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돌아온 세상에 큰 학자로서 또 학문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도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선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흡연교육이나 금연교육이 돌아온 세상에 돌아오는 걸 보고 하신 것이지 내 법을 믿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세상, 후천개벽 세상을 이런 세상에 오는 것을 향해서 하는 제가 이제 교도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영어 공부를 우리가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영어 공부를 몇 살부터 시킵니까? 그랬더니 유치원에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이면 3, 4, 5, 6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린이집 운영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20여 년 전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교사가 이제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어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어를 이제 그 아이는 못 모르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많이 하라고 하기가 싫어요. 그럼 왜 하라고 그러냐. 너 학교 갈 때 필요하다. 언제가 크게 보면 대학에 갈 때 필요하죠. 그럼 대학은 20세에 거의 19세나 20세에 시험을 보는데 19세나 20세에 시험 볼 나이를 3살이면 15, 16년 전부터 15, 16년 전부터 영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영어 하기 싫을 때는 앞으로 대학 가려면 막 하는데 왜 엄마는 나보고 하기 싫은 영어를 하라고 그러냐. 나 그때 되면 다 알아서 한다. 근데 엄마 아빠는 살아온 생애를 보면 그렇게 딱 당해서는 영어를 해서 안 된다. 영어는 일찍부터 하고 혀도 좀 잘 돌아가고 잘 해서 해야 경쟁사회에서 하려면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것이 결코 일찍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해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깨를 같이 가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15, 16년 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일대겁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종교를 만드는데 후천개벽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요. 미리미리 해놓으니까 우리 중생들이 볼 때 지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직 모르는 일을 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해서 공부했어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원리가 이렇게 3, 40년 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아는데 출가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면 모르시죠. 똑같이. 아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무슨 그런 세상이 오냐고. 제가 2000년 전, 20, 30년 전에는 종말론이 얼마나 유행을 했어요. 하늘과 땅이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런다고. 1995년이 종말이다, 67년이 종말이다, 2000년이 종말이다 해서 엄청난 종교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 종말을 위해서 약을 먹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몇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한 시대에 대종사님 이런 말씀 하시니까 고지가 안 느끼고 저 말도 고지 안 느끼고 이 말도 고지 안 느끼고 그러는데 미리 앞서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돌아온 세상에 한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사람들은 20, 30년 전 1년을 따지면 아까 여름에는 겨울은 6개월 전에 패션쇼를 하는 거지 그렇게 딱 당해서 1월 달에 12월이 겨울인데 1월 달에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11월에 해도 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내놔야 그것을 갖다 써서 딱 맞춰서 겨울에 따뜻한 옷,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20, 30년 전에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저희들이 이 시차라는 게 하루는 한낮 12시에 햇볕이 가장 많아요. 더위는 2시에서 3시가 더워요. 1년은 하지.
하지가 6월 21일인데 이때 햇볕이 가장 많이. 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그럼 하루는 2~3시간 차이인데 1년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차이로 와요. 그럼 아까 인생은 80년, 100년 사이니까 아까 15~16년 전에 가르쳐야 돼. 대종사님께서 우리 수도인을 공부를 시키는데 한 30년은 30~40년은 공부를 해야 좀 알아들어. 그러니까 일찍부터 내놓으셔서 40~50년, 한국에 40~50년 결실이고 4~500년 결복이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40~50년 전에 내놓으신 거죠. 1916년에 내놓으셨어요. 1916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8년에, 45년에 됐어요. 그럼 이것이 벌써 30년 아닙니까? 30년. 30년 전에 해방된 이유를 위해서 법을 내놓으셔 공부를 가르쳐. 당신은 1891년에 태어나 1916년에 대가 가셔서 법을 내놓으시다가 1943년에 열반하셔요. 해방되기 전에 열반하셔요. 근데 그때 아까 우리가 3~4세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듯이 이때 법을 내놓지 않으면 그 돌아오는 세상 안만. 아까 6개월 전에 패션 모델의 패션 디자이너가 패션 모델을 써서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어른데 가장 1914년에서 1919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 1941년에서 45년까지가 2차 세계대전. 근데 1929년이 세계 대공황이 와요. 이건 경제적으로 세계가 가장 파탄 쓰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오셔서 그때 오셔서 법을 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법을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1년 후 6개월 전에 패션 모델을 써서 패션쇼 하듯이 대종사님 이때가 가장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도가 있어서 일을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50년, 4~500년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이 이론 철학, 이론 진리, 교학, 원불교학 공부니까 이걸 그렇게 그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때를 하면 돌아내 큰 일을 하는. 아까 3~4세부터 공부를 쭉 하면 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돌아온 세상에 대한 대종사님 뜻도 그러고 그런 뜻을 알으셔서 정산종 목사님께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원불교학, 새로운 원불교학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후천 개벽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법을 내놓으신 이것도 이렇게 말씀도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그걸 알아. 3000년을 보고 30,000년을 보고 일대급을 보시는 어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머니도 자녀들의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인생을 20~30년 전에는 준비하라고 준비를 해야 꼭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천도품에 우리가 보면 40세부터 죽음의 보따리를 싸라. 우리가 사실 40세가 언제예요? 이제 중년, 장년이 돼가지고 한참 일을 시작할 때 사실은 20~30대까지는 배우고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으로 배워서 40대부터 이제 과장, 부장 해가지고 실제 일을 할 때요. 그때 죽음 보따리를 싸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끝하고 처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끝하고 끝이 있고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도 우리 몸을 보면 세포가 이제 자라나잖아요. 세포가 자라나. 그러면 30대가 이제 거의 다 자라나는데 30대부터는 또 죽어간대요, 세포가.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30대 지나면서부터는 죽은 세포가 생긴대요. 물론 매일 죽고 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3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
세포가 생생한 세포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대면 거기다 잘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끝과 시작이 그렇게 같은 것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루를 봐도 하루 오늘이 시작되는 시간 12시, 밤 12시 딱 지나면 오늘 시작이에요. 그럼 어제 밤의 그 모습하고 오늘 새벽 시작하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의 날짜는 달랐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캄캄하고 어둡고. 근데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날이 끝나는 날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나는 날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다시 시작하는. 세포도 다 큰 것이 다시 죽어가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생불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전 끝을 향해서 다 시작해서 우리 법을 열어주셨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돌아온 세상에는 큰 학문이 되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의 방법하고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나가서 사는 삶하고는 또 다르듯이 후천개벽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법을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새벽 12시 딱 넘으면서 시작하듯이 선천의 끝에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놓으셨잖아요. 후천개벽 시작이 1924년. 그러니까 선천이 끝나는 것도 후천이 시작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이때에 나온 법을 공부를 해야 새로운 학문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정산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대산용 목사님께서 앞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병진 3월 26일에 대각을 이루신 후 앞으로의 세상을 보시고 장차 수륙공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법을 짜놓으셨으니 이 법이 앞으로 세상에 맞아갈 것이며 우리 정전에는 새 세상을 살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모든 법을 밝혀놓으셨다. 그런데 과거 성현들이 법을 내놓으셨는데 어째 대종사님께 새삼스레 새로 법을 내셨을까? 이제 개벽세계에 대한, 개벽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대산종목사, 아까 앞에까지는 정산종목사의 하신 말씀이고, 이걸 이제 대산종목사님께서 이제 후천 개벽시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병진 3월 26일, 이게 1916년 3월 26일에 대각을 이루신 후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보시고 장차 수륙공, 수는 이제 물속이죠. 바다, 물속, 수, 이거 육지, 우리 땅에 있는 육지, 공은 허공이죠. 허공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앞에서 말씀하신 교학이라는 걸, 원불교학이라는 게, 이론 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장차 바닷속, 물속 또는 육지, 또 허공 밖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짜놓으셨다. 아까 말씀대로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만 만나요. 근데 낮의 시간은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바닷속도 들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이 다 보이는 모든 관계를 잘해야 돼요. 모든 관계를, 물속이나 육지나 허공이나 모든 관계가 다 좋아야 돼요. 저희들 요즘 보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 얼마나,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 얼마나 많고, 육지에서도 그렇고 허공에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많은데, 우리가 육도사생, 일체 생령, 이것이 육지와 물속과 육지와 허공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할 때
말할 때 일체생명, 또 육도사생, 천지부모통법 법률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그런 것들과 다 관계를 하고 그럼 다 만나고 살아야 돼. 모든 걸 다 만나고 살기 때문에 그 만나고 살고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냐는 것을 그 법을 짜놓으신 것이다. 수립공에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제도하게 짜놓은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겨울은 가을 겨울에 맞는 옷을 내놓고 여름과 봄 여름 봄에 맞는 옷을 내놔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후천 개벽 시대라는 건 모든 것이 밝아지는 세상. 하루를 보고 비유해서 말하기를 낮과 밤인데 낮에 다 보이고 밤에는 이만큼밖에 안 보여,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모든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공부도 고등학교까지 하고 원광대학을 왔지만, 그럼 그때는 거의 제가 전주 출생인 전주나 전라북도, 익산 이 정도지 서울도 자주 안 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보면 전주, 전라북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한국에 있는 날씨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이렇게 예보할 때. 그럼 다른 날씨는 안 보고 내 것만 딱 봤는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내가 서울 갈 일도 많고 부산 갈 일도 많고 또 식구들이 거기 가 있을 수도 있고 교도님들이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그 날짜를 다른 곳에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전라도에 있을 때 여기서만 필요한데 우리 가족이 강원도에 갔거나 부산에 있거나 교도님도 어디 가셨거나 친척 어디 갔거나 하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전국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날씨를 해주니까 내가 필요할 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렇게 해서 일기예보를 전국을 해주니까 참 좋구나. 근데 여기까지 전국까지는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기예보를 전 세계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서 무슨 세계 일기예보까지 우리는 한국에 살으니까 한국 것만 하면 되는데 무슨 세계 일기예보 저렇게 어디가 어쩌고 하는가 그랬더니 또 한참 지나니까 또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원불교가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기예보를 하면 우리 원불교 가겠나. 또 형제간이 많고 교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여행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볼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제가 그 전에 부산에 얻은 교도님이 그 상이 나서 가서 이제 초제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장남이 그분이 이제 원불교 부산 교우회 의장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장남이 이제 쟤를 잘 지내야 되는데 초제만 지내고 이제 해외 외무부에 근무를 하니까 미국에 이제 북미주에 카나다 미주로 이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쟤를 못 지내니까 초제만 지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초제를 와서 좀 지내라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들이 이제 쟤를 지내고 싶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기를 우리가 한국에서 어머니들 부모들은 자녀가 미국 가 있든지 파리에 가 있든지 거기 가면 다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런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자식도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부모를 기도하듯이 열반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어머니에게 그 기도 위력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진의 시간에 맞춰서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시간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에 독경점을 갖고 가서 그대로 갖고 가서 읽고 외워드리고 어머니를 생각해라. 그럼 그것이 어머니한테 다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장자 도리를 못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해드리면 지금 현재는 어머니에게 가장 큰 효가 되고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되니까 어디 가서든 하면 된다. 그때 그분이 정말 독경집을 갖고 가가지고 식순 써가지고 가서 쭉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어디에 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일기예보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또 미국을 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막 홍수가 난다더니 막 불이, 요새는 또 불이 이렇게 잘 나니까 불이 나면 또 막 그 주민이 또 막 거기 나라가 크니까 막 그 굉장히 불도 막 2달, 3달 타요, 산이. 막 그 또 그 홍수가 나면 막 그것이 막 400채, 500채 집이 막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산 사태가 나면 산이 크니까. 이게 전체적인 세계가 자꾸 드러나는. 그래서 수륙공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장차 수륙공에 있는 모든 중에서 제도한다는데, 수륙공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것도 걸리고 비행기 타서 내려올 때까지 걸리고. 그래서 이 수륙공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해. 그 이제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30년 전에 저희들이 전자제품이 많이 그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저기 현대면 현대에서 만든 그 전자제품만 파는 가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걸 하신 분 보고 저희들이 사장님이라고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냉방기나 난로나 이제 난방기를 이제 팔잖아요, 주로. 냉방기,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 시설이나 이걸 하는 냉장고나 이런 걸, 그런 걸,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 파는데, 텔레비전 이제 상시로 필요하지만 이제 혼수할 때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상시로 필요하죠. 냉방기나 난방기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많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냉방기 모자라 못 팔아 그러면 금전에 많이 사놔. 작년에 난방기가 부족해서 난방기를 많이 사놔. 그럼 난방기를 많이 사 더우면 이것이 안 팔려서 재고가 돼. 그러면 자금이 많으면 자금이 적으면 힘들어요. 냉방기도 많이 사는 날이 또 시원해. 그럼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사놓을 수도 없고 적게 사올 수도 없고 이 고민이야. 많이 사놓으면 많이 사서 걱정이고 적으면 적어서 걱정이고.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잘 팔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3, 4년을 잘 파니까 물어봤어요, 데려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하기를 자기가 온도, 그 세상에 세계에 있는 온도 변화, 날씨 변화를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몇 년치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어요. 100%는 아니면.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고 제가 그 날씨 잘 알으시는 기후 전망 이런 사 상의해가지고 이 통계를 가지고 냉방기, 난방기를 사다 들여놓으니까 그것이 한 8, 90%가 맞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없으니까 많이 사놓고 작년에 많았으니까 조금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날씨만 아니라 세계적인 날씨 변화를 가지고 하니까 많이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날씨가 세계의 날씨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태풍이 오면 저 필리핀 어디서 오고 뭐 저도 중국 쪽에서 오고 뭐 어디서 오고 해서 그것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데, 어느 때는 가운데로 가고 어느 때는 서쪽으로 가고 어느 때는 동쪽으로 가고 해서 그 이제 피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데이터로 연구를 몇 년치를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기후가 변화하고 하는 것이 세계 기후가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수륙공에 있는 모든 일기 변화, 날씨 변화, 온도 변화하고 연결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성 기후를 자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수면 온도가 0.5도에서 1도쯤 오르면 그 바닷물의 온도가 1도나 0.5도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 육지의 온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육지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수륙공을 허공이나 바다 온도 이런 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연결된 세상에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아까 이 냉매나 이 냉당매, 전자제품, 물질, 물명을 많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안 살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삶이 굉장히 바뀌면서는 이것이 바뀌어져서 이런 세상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기 위해서 대산연구사님께서 앞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짜놓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선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신 것이 후천 개벽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